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빌려줍니다. 제가 오늘 비트코인 가격 차트 말고 좀 보면 좋을 차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코인 및 주식 관련해서 외국의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분들 채널 소개시켜 드리고, 그리고 좀 책도 같이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, 이런 질문을 지금 많이 하세요. 지금 엄청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,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, 정부가 막을지도 모르고, 뭐 여러 가지 그런 fear, uncertainty, doubt 이런 FUD가 만연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지식이에요. 지식인데 체득된 지식이고, 그러니까 시장에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런 체득된 지식, 그리고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될 그런 테크니컬한 또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, 그 펀더멘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좀 테크니컬하게 좀 차트도 좀 볼 줄 알고, 그렇게 해서 매수 시기를 판단하시면서 해야 되는데, 제가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저도 지금 투자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, 일단 무엇을 살 건지 일단 정해야 돼요. 무엇을, 그리고 왜 살 건지를 또 정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사야 될지는 그 나중의 문제인데, 이 왜에 대한 생각, 그리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, 그 투자 논지를, 티시스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. 그래서 저도 특히 그 스탠리 드랭켄밀러라고 30년 동안 30% 이상 수익을 낸 그 미국 전설의 투자자가 있는데, 그분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고, 그분은 또 조지 소로스의 제자였거든요.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유명 말이 그런 말이 있죠.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. 맞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따고, 틀렸을 때 돈을 얼마나 잃고 나오는지가 중요하다.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칼 포포라는 철학자 밑에서 그 본인의 그런 좀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. 대학교 다닐 때. 그렇게 배운 걸 바탕으로 그거를 파이낸스, 금융 월드에서 쓴 거예요. 제가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, 스탠리 드랭킨밀러 같은 경우에는 영문학과 출신이었고, 좀 더 이렇게 인문학적인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과학적으로 물론 투자를 하시는 뭐 르네상스 그런 데도 있고 하지만,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런 통계 상식, 그리고 좀 더 테크니컬한 그런 지식은 필요하지만, 그 외에 좀 인문학적인, AI가 할 수 없는 게 인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, 또 이렇게 다른 연관성 있는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학문이 결국 인문학이기 때문에, 조금 저도 엔지니어를 좀 수업을 많이 들었고, 엔지니어인 학생, 이과 학생들이랑 좀 많이 이렇게 일도 하고 지금도, 그리고 많이 그렇게 공부도 같이 해본 입장으로서, 저는 이과 쪽에서는 문과 학생이었고, 문과 쪽에서 이과 쪽인 좀 애매한 그런 인지과학 전공자였기 때문에, 저는 또 철학 수업을 좀 많이 들었어요. 개인적으로 철학을 좀 많이, 이런 거를 언제 배우냐 싶어서, 대학 때 저는 뭐 중국 철학부터 해서 서양 철학도 많이 배우고, 또 뭐 마키아벨리라든지 뭐 또는 뭐 그런 좀 정치 철학도 배우고, 아무튼 여러 가지를 좀 두루두루 배웠는데, 그렇게 두루두루 배운 게 또 이상하게 또 이 투자의 세계에서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. 저는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, 저는 이 뭔가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왜 사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글로 쓰신다든지,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레코딩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투자 논지를, 티시스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어떨까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그 이메일 뉴스레터가 있는데, 이메일 뉴스레터에서 썼고, 또 빌리조 그 블로그, 빌리조의 생각이라고 치시면 다 나옵니다, 구글에.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비트코인이냐, 그래서 이유를 쫙쫙 썼는데, 한 줄 요약을 드리면, 지금 세계 각국 정부가 돈을 무한대로 찍고 있다. 근데 이렇게 돈을 무한대로 찍었을 때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,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법정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다. 마치 아르헨티나랑, 그리고 기타 남미 또는 제3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처럼, 그런 일이 선진국에서 안 벌어질
그런 건덕지는 없다. 그래서 일례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G7 국가인데 캐나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했어요. 심지어 인구수도 캘리포니아가 3천만 명인가 그런데 인구수도 작은 그 나라에서 돈을 거의 완전히 양적 완화를 정말 하이퍼하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좀 우리가 S&P에서 항상 그 트리플 A 레이팅을 주잖아요.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다, 뭐 더블 A다, 막 이렇게 트리플 A가 가장 높은 등급인데 그 트리플 A인 등급인 S&P가 예전에 무슨 실수를 했죠?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또 어떻게 보면 주범이었죠. 왜냐하면 야, 모기지 채권 그게 안전해. 그래서 트리플 A를 줬단 말이에요.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게 트리플 A가 아니고 거의 정크 본드, 그러니까 하이일드 본드였어요. 그만큼 이 신용 등급을 신뢰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고, 그리고 저는 지금은 예전에는 은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좀 국가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. 정부를 인해서.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비월드에서도 말했다시피 기업이라는 게 있고 또 정부라는 게 있는데 결국 정부는 큰 기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결국 정부를 이끄는 것도 사람이고 그 CEO가 결국은 뭐 대통령이고 그리고 뭐 그 밑에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사회가 또 결국은 또 컨그레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이고 그렇듯이 결국 정부라는 거는 무력을 독점한 기업이다.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 뭐냐라고 물으면 결국은 그 미국 정부죠. United States of Federal Government. 우리가 근데 이런 국가도 정부도 한순간이다라는 거를 역사를 보면 몇천 년 동안 이어진 지금까지도 있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. 까놓고 보면. 그렇듯이 우리 현대인을 그때 당시 중국 춘추 시대 때, 전국 시대 때 이럴 때도 분명히 그 사람들은 우리 뭐 제 나라 또는 진나라가 평생 갈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. 그때 당시 고대 중국 사람들도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구려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 또는 신라 백제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. 근데 결국 나라는 망하거든요. 신라 1000년, 뭐 통일신라까지 포함해서 1000년이고 뭐 고구려 뭐 고려 뭐 500년, 뭐 조선 500년 이러는데 결국 언젠가는 나라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고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그런 화폐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. 근데 어느 정도 좀 이 엔타이 브레질한 그러니까 무엇이 무너져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사야 된다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인 이유를 이렇게 쪽쪽 썼는데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것이 다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실행 가능한 옵션이 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물론 이제 금이 있었어요. 금이 있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은행에 맡겨 놓아야 되고 은행을 믿어야 되거든요. 은행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. 근데 은행을 담보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이 이 금을 막 보관을 했다고 하면서 증서를 줘요. 근데 그 증서가 알고 보니까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경제 공황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내 금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 금이 이미 다 나갔고 그게 이제 그 fractional banking이라고 하는데 그 EBS에 보면 그 자본주의는 무엇인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EBS에 그거를 좀 한 번쯤 보셨으면 어떨까.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.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는 무엇인가. 그래서 그게 1에서 5편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그 thesis는 뭐냐면 현재 화폐 인쇄는 비극적으로 끝날 수 있다. 그런 상황을 해지하거나 심지어 활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전적으로 평화적으로 끝날 것 같다. 그러면 소프트웨어 힘이 있는 그런 기술 주식을 산다.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기업을 사자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도 있고 뭐
테슬라도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사자 뭐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하게 됐는지 막 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고, 일단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 뭔가를 이해를 하려면 제가 항상 이게 설명을 비트코인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머글이라고 해요. 그게 이제 해리포터에서 마법을 못하는 사람들을 머글이라고 부르는데, 우리가 사례를 먼저 봅니다. 우리가 직장 일을 할 때도 항상 그 선배님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물어보잖아요. 우리가 뭐 대학생이면 대학교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어야 좋는지 그런 선배들한테 의견을 먼저 듣는데,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좋은 방법인데 블랙스완을 대비하기 위해서, 블랙스완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갑자기 일어났을 때 그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잖아요. 이 블랙스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제일 1원칙에 기반으로 한 원칙적인 사고예요. 원칙적 사고. 우리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걸 잘하잖아. 왜냐면 이게 그 약간 이과 학생들의 약간 공통점이기도 한데, 우리 이과는 좀 이렇게 원칙을 외우기보단 이해를 하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물리학도 뭐 열역 법칙도 있고 또 뭐 만류인력의 법칙, 뭐 아무튼 그런 클래시컬 피직스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있고, 또 이제 퀀텀도 있죠. 퀀텀도 있고 막 쭉쭉쭉 있는데, 이런 좀 원칙,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를 하면 이게 좀 약간 그 현상을 좀 설명하기가 좀 쉽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돈이 뭔지부터 일단 파고 들어가야 된다. 그냥 지금 있는 그 돈이 막 미국 달러, 유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, 그냥 사례를 보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무엇인가, 결국은 에너지다. 에너지인데, 그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에너지를 더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걸로 그 바꿀 수는 있다, 뭐 그런 게 있거든요. 바꿀 수 있다. 제가 이 약간 좀, 저도 물리학 수업을 뭐 대학교 때 좀 들었지만 저는 그렇게 막 물리학을 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, 이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이 MIT 공과대 출신이란 말이에요.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특히 이제 그 비행 관련해서 공학도였기 때문에 이걸 엄청나게 이런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. 그래서 신 박사님 채널 가면, 신박한 신 박사님 채널 가면 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요. 이게 왜 비트코인이 파이낸셜 에너지를 다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점점 더 커질 건지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드, 그러니까 사거리에 있다. 사거리. 지금 이렇게 우회전을 할 건지 아니면 좌회전을 할 건지, 그런 지금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인류가. 그래서 항상 이 비트코인 퍼드를 얘기하면 튤립을 먼저 얘기를 해요. 튤립. 야, 비트코인은 튤립 버블이야. 그런 게 되겠냐?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이게 우리가 항상 그 버블을 보면, 버블의 역사라는 책도 있어요. 그 버블의 역사가 그 영어 원제는 그 뭐였지? 뭐 제가 띄워드릴게요. 영상에 뭐 Devil's Last Running. 아무튼 막차를 탄 사람들한테는 버블이 최악인데 이게 첫 차를 탄 사람들한테는 좋다. 뭐 아무튼 약간 그런 뜻의 책 제목이에요. 그 책이 있는데, 모든 이 기술의 진보를 보시면 버블이 있습니다. 항상 기술의 진보. 기술의 진보를 예를 들어서 철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래요. 철도, 전기. 그게 한 100년 전이죠. 그리고 차도 그렇고,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런 차 회사들이, 자동차 회사들이 망했습니까? 미국에서, 디트로이트에. 그래서 살아남은 게 지금 포드랑 GM인데 지금도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죠. 뭐 GM. 우리가 이런 이런 버블이다, 이거 버블을 무서워하시면 안 되고, 버블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 투기적인 성향도 있죠. 투기. 근데 사람들이 왜 투기를 할까요?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. 그렇죠.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. 근데 그런 인센티브는 왜 생기냐? 결국은 그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기술의 발전. 뭔가 새로운 걸 창조를 해서 그게 상업화가 되기 때문에,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. 상업화도 돼야 돼요. 이게 좀 약간 엔지니어들의 좀 부족한 문제고, 제가 좀 어떻게 보면
그 엔지니어의 대변자이자 또 문과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중요시 생각합니다. 상업화, 비즈니스가 중요하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볼 때도 튤립 버블만 볼 게 아니고, 그거는 좀 약간 그 데이터 셋이 1밖에 안 되잖아요. 1.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만 보는 거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야 된다. 그래서 철도, 그리고 전기, 자동차, 비행 산업, 이런 모든 산업을 봐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 버블이랑 비슷한가를 좀 많이 봐야 돼. 그냥 샘플 사이즈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샘플 사이즈를 지금 튤립 하나로만 잡았잖아요. 이게 얼마나 멍청한 통계적인 그 오류인지는 참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, 통계를 아셔야 돼요. 통계를 아셔야, 통계라는 게 뭐 그래프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이게 그 파퓰레이션을 나타내는 건지, 그러니까 총 이게 파퓰레이션을 나타내는 건지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, 그 좀 통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칸 아카데미 가시면 그 완전히 쉬운 중학생 통계부터 시작하거든요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지만 결국 쓰는 거는 다 중학교 때 지식을 쓰거든요. 저도 보면 중학생 지식을 써도 된다.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한 통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어느 정도 중고등 학생,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한 2학년 레벨 정도 되는 통계를 좀 하시면 어떨까. 고등 2년. 그래서 통계를 좀 배우자, 그런 좀 의미가 되고, 아무튼 이 튤립 버블만 보실 게 아니고 여러 그 버블을 보셔야 된다, 막 그런 말씀입니다. 그래서 이 제 글 투자 논문을 좀 보시고 이 지금 이렇게 가격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전 내려왔어요. 지금 제가 딱 사고 싶어 하는 구간에 지금 일봉을 보고 있습니다. 일봉을 보고 있고, 일단 이렇게 쫙쫙쫙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3만 지금 32,000까지 지금 올라왔네요. 32,000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좀 약간 분위기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약간 분위기가 애매해요. 그리고 이게 좀 약간 그 주봉으로 보시면 약간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 노란색이 60주거든요. 근데 50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좀 내려와 있어요. 50주로 보면. 그래서 이게 좀 그 비트코인 버거남님이 있는데 그분이 차트를 좀 뭐 자주 보시고 좀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는데, 이게 좀 문제다, 가격적으로. 근데 이 가격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약간 단기적인 시선이지만 또 어느 정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버거남님도 참 진짜 좋은 분이시죠. 저보다 더 훨씬 더 오래 삶을 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 똑똑하시고 참고하세요. 참고는 하시는데 이런 차트도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. 저는 좀 약간 좀 장기적인 시선을 보기 때문에 다른 차트들을 좀 많이 보는데, 비트코인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, 제가 그 비트코인인 이유에서는 설명 안 드렸고, 이렇게 뒤로 가시면 메가 트렌드를 언제 구입해야 되느냐, 이게 있어요.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. 뭔지 이게. 그래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있는데, 비트코인이 발행량 대비해서 지금 있는 비트코인 대비, 그리고 계속 유입이 되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봤을 때 얼마만큼 이제 그 가격이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이에요. 그래서 이게 좀 그 공급 사이드를 이용한 밸류에이션입니다. 공급 사이드.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제일 좀 잘 때려 맞출 수 있는 그건데, 이 수요 사이드는 아니에요. 수요는 아니고, 제 그 주변 사람들이 야 근데 이 수요가 계속 올라가겠냐, 이 수요 때문에 이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. 아니 그래, 공급은 2100만 개인 거 알겠어. 오케이. 근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살까? 그런 의문을 하시는데, 저는 그 오태민 작가님이 최근에 올리신 그 나심 탈레브 뽀개기라는 영상이 있어요. 그것도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. 오태민의 그 나심 탈레브
뽀개기 영상이 있는데 이거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 공급은 수요는 왜 늘어날까? 수요가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. 나쁜 정부가 있을 수도 있고 독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현상들, 그러니까 엄청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을 때 금을 들고 갈까요? 과연? 금을 들고 가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저를 막 빠따로 때려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 들고 가면 끝이잖아, 금은.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비밀번호를 그냥 머리에 외우면 되죠. 몸을 수색해도 상관없어. 비밀번호 외우면 돼요, 그냥. 그래서 그냥 저기 좀 다른 좀 평화로운 나라로 도망을 가면 됩니다. 아무튼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 이 스톡 플로우 모델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. 반감기가 뭐냐면 비트코인 생산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게 4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. 4년에.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이제 공급이 작아지니까 공급은 작아지는데 이제 수요는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펌핑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. 이렇게 펌핑이 되는.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반감기가 있었던 게 작년이었는데 작년을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죠. 확실히 이 모델이 맞긴 맞아요. 근데 지금 잠시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 내려와 있어요. 지금 어떻게 거품기를 재고 중이다.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돼요. 공급 사이드에 그런 밸류에이션도 있구나. 그러면 이 수요 사이드의 밸류에이션은 약간 퀀터테이브 하기보다는 좀 퀄러테이브 하게 가야 되는데, 그러니까 질적인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이 수요는 좀 약간 인문학에 가깝습니다. 제가 볼 때 인문학에 가깝고 공급은 약간 엔지니어링, 이과에 가까워요. 이 생각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 저같이 좀 약간 문과와 이과의 그 애매한 좀 어설픈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. 둘 다. 그래서 좀 이 비트코인 차트 스톡 투 플로우도 있고 이제 2년 주기로 보여주는 이런 차트도 있는데 이 2년으로 보시면 좀 더 약간 극명하게 지금 스톡 투 플로우 S2F에서 지금 내려왔다.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. 지금 원래 얘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친구인데 쭉쭉쭉 올라가서 한 7만 5천 불까지 올라가야 돼요. 75K. 근데 지금 얼마죠? 지금 32K 정도 돼요.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공급 사이드적 밸류에이션에 있다. 상방은 한 2배 정도 널려 있고, 근데 하방은 어떻게 보냐? 하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200주 차트가 있어요. 200주. 비트코인이 200주 위에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의 냄비에서 물이 팔팔팔 끓는 거고 200주 밑으로 내려오면 냄비에 물이 안 끓는다.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200주 차트가 있는데 이게 200주 이쪽에 있고 이게 보시면 이게 한 15,000불 정도 돼요. 그러니까 바닥은 비트코인은 빵원이거나 영원이거나 아니면 영원하다. 그런 제가 그 개똥 철학이 있어요. 영원하다. 빵원이거나 영원하다. 여러분 어디에 배팅 하실래요? 저는 영원한데 배팅합니다. 영원이 되면 어때? 영원이 되면 뭐 어차피 그 투자라는 게 내가 잃어도 크게 인생에 타격이 없는 돈으로 하셔야 되거든요. 투자라는 게 결국은. 그러니까 이 타격이 별로 없잖아요. 이런 배팅을 하셔야 돼요. 상방은 빵 열려 있고 하방은 좀 닫혀 있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마 진짜 바닥은 한 1.3에서 4K 정도 될 거다. 1.3, 4K. 그러니까 지금 32,000불이니까 32K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60에서 한 70%가 바닥이고, 만약에 내가 샀을 때 떨어졌을 때 60, 70%가 바닥이고 상방은 2배다. 그러니까 한 100%죠. 그래서 지금 상방은 100%고 하방은 60%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몰빵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, 몰빵은 제가 볼 때 좀 이럴 때 해야 돼.
지금 이렇게 막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. 이렇게 200주에 딱 이렇게 걸쳐서 다시 이렇게 V자 반등을 하잖아요. V자 반등 아니면 이렇게 W자 반등을 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여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00주 평균에 걸렸을 때 좀 많이 주어야 되고, 지금은 적어도 한 5분의 1? 그러니까 자기 시드의 한 20에서 30%는 들어가 줘야 된다. 저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. 저는 20에서 30% 들어가자. 그렇게 좀 전략을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, 이 200주 평균을 참고하셔서 이걸 좀 찐바닥, 이거는 찐바닥이에요, 찐바닥. 근데 이게 200주 차트의 문제는 뭐냐면, 이게 안 맞을,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.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다 올라가고, 그러다 허송세월만 보낼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. 이렇게 좀 약간, 이럴 때 그냥 조금씩 죽는 거예요. 조금씩. 이럴 때 좀 여태 동안 좀 모아놨던 시드 한 3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그냥 덜어낸다 생각하고, 그런 식으로 사고,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진짜 좀 좋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있으면 연이 이자 뭐 좀 약간 2, 3%대밖에 안 되는 그런 뭐 대출이 있으면 조금 막 영혼까지 땡길 필요 없고 한 반끌, 반만 끌어서 좀 사자. 이럴 때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러분, 저도 원래 빚을 안 좋게 봤거든요. 근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빚이 없다는 거는 이게 참 명목화폐, 피아트 커런시 자체가 빚이거든요. 빚 다. 돈이, 빚을 싫어하는 거는 돈을 싫어한다는 말과 역설적으로 같습니다. 지금 명목화폐 시스템에 있는 우리로 따졌을 때. 그러니까 빚을 바닥일 때는 빚을 내서라도 좀 사야 돼요. 그래야 올라갑니다. 이렇게 쭉쭉쭉. 물론 이제 살 때 어떤 걸 무엇을 살 건지, 그리고 왜 사는지에 대한 그리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, 제가 정말 유튜버 중에 한 명인 그 세상학 개론 형님이 있으신데,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 코로나 때 원래 본인 시드가 1억이 있었는데 1억을 더 빌려서 2억으로 시드를 지금 거의 10배 불린 사람이에요. 10배 이상. 지금 아마 한 30억 됐을 거예요. 30억 넘게.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근데 이 레버리지, 그러니까 빚을 일으키는 이거는 우리가 좀 약간 좀 시기를 좀 잘 타야 된다. 시류를.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아무 때나 일으키는 게 아니고, 이럴 때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찐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,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내리거나 아무튼 뭐 이런 악재가 생겼을 때, 공황이 왔을 때, 남들이 세상이 다 망할 거다. 그럴 때 물론 무서우실 수 있어요. 근데 이럴 때 사야 돼요. 이럴 때 사야 상승장은 돈을 벌어다 주지만 하락장은 부자로 만들어준다.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물론 자기 리스크를 대비해서 willingness to take risk, 그리고 ability to take risk,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willingness, 자기의 그런 바램, 리스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중요한데, 그걸 잘 대비를 하셔서 아마도 항상 저는 불이에요. 저는 항상 뭐든지 상승에 배팅하는, 저는 약간 좀 사고 체계 자체가 좀 약간 좀 긍정론자예요. 낙관론자. 저는 마이클 버리 형님처럼 좀 약간 비관론자가 아니에요.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, 저는 상승은 빵 뚫려 있고 하방은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런 투자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울장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. 지금 불이냐 아니냐 뭐 나중에 봐야 합니다. 나중에 봐야 하는데, 저는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좀 게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, 우리 부모님이, 우리 지금 자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, 우리 또 자식이 없는 저 같은 좀 젊은 사람들이 봐도 부모님들이 그냥 괜찮은 부모님들, 되게 보통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. 거의 90%의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. 그러니까 이러한 개개인들의 그런 욕망들이, 후세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들이 합치고 합쳐서 결국 인류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은 더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.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긍정론자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성적 낙관론자가 된 겁니다. 이성적 낙관론자. 여기 책
이성적 낙관론자 매튜 리들리의 책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성적 낙관을 가지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. 참 많이 제가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면 코인믹 이제 주식 관련해서 여러 또 유튜버들이 있어요. 근데 한국 분들은 한국 것만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메신저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해요. 저는 이렇게 매튜 이분도 매튜인데 트레이더 유니버시티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도 그 책을 쓰셨는데 A Beginner's Guide to Bitcoin 해가지고 초보자들을 위한 비트코인 가이드.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에요. 정말 짧고 가격도 3달러인가 그렇게 해요. 3불.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이 책이 정말 그 저의 그런 좀 비트코인에 대한 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짧은 책이 저한테 설명을 더 잘해줬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한번 좀 영어 공부 삼아서라도 읽어보신다든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다른 이제 유튜버도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린 게 있는데 우리 또 그 인베스트 앤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은 정말 전문적으로 금융업계에서 리서처로 일하신 분, 애널로 일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이 제임스인데 이름은 제임스 이분께서 참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. 이분 정말 그 개미들을 많이 본인도 개미니까. 근데 저같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세요. 이번에 비월드 이것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The Key Takeaways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렇게 아무튼 결론을 드리자면 뭐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은 제 그 빌리조의 생각 블로그랑 그리고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이 빅코인인 이유 이거랑 그리고 메가 트렌드 자산 구매 시기 및 방법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차트 같은 거는 저보다 이제 비트코인 버거남님 이런 분들이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버거남님과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지금 한 50주 차트를 좀 보자. 좀 약간 조심할 시기는 맞아요. 조심할 시기는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200주 차트로 보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차트로 봤을 때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살만하다. 지금 시드에 적어도 저는 그래요.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현금을 쓸만하다. 그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외국 유튜버가 많은데 이 신박한 신박사님이 또 잘 번역도 해주시지만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한번 영어 공부 삼아서라도 좀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트레이더 유니버시티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쓰신 Beginner's Guide to Bitcoin 이 책도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임스 이분 그 원래 그 전직 또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정말 그 크립토에 대해서 또 주식도 테슬라도 투자하셨어요. 그런 모든 좀 투자를 망라해가지고 정말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이니까 특히 이제 수학적인 접근을 잘 하세요. 수학적인 접근을. 그래서 한번 다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무튼 영상 참 많이 길어졌는데 또 제가 뭐 저도 답답해요.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를 위안 삼아서도 하는 것도 있고요. 또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 좋아요 참 좋고 하지만 이 댓글 좋아요만 눌리셔도 상관없는데 해도 굳이 또 댓글 달아주시는 이런 형님 누님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네요. 안 할 수가. 아무튼 참 응원 댓글 감사하고 또 영상 또 도움 되셨으면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. 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또 건강하셔야 돼요. 건강하시는 게 최고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일 하시면 또 알아서 쭉쭉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. 아무튼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